자, 아우름 제4호 7일차 대표 유형 1번 프로 들어갑시다. 소송 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을 보시면 갑이 소송 비용을 편취할 의사요 소송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배 청구를 제기한 경우에 사기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자, 우리가 통상의 손해배상 소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소송 비용을 편취한다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통상의 손배 청구 끝에 만약에 원고가 승소를 했다. 뭐 쉽게 말해서 갑이 승소를 하면 을이 패소를 하고, 그러면 갑은 을 때문에 하지도 않은 소송 비용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 소송 비용을 갑이 을이 부담을 하도록 우리가 같이 청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갑이 부담한 모든 소송 비용을 전부 을이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일정 부분만큼만 소송 가액에 비례해서 받아가게 되는데, 이게 계산법이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이 계산법에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 비용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소송 비용을 받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통상의 손배 청구는 결국에 이 소송 비용을 하는 것은 결국에 이런 통상적인 손배 청구를 제기해봤자 판사가 받아주지를 않아. 여기 나와 있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만 제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내가 이미 지급받은 소송 비용을 지급받고자 손배 청구를 제기해봤자 판사가 보고 그냥 곧바로 기각을 시켜버려. 따라서 이거는 네가 백날 제기를 해봤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제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밑에 이제 을 보시면 갑이 사망자 을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소장에 첨부를 했다. 죽은 자를 상대로는 소송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가 않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사망한 자의 문서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공공이 그거를 신뢰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사문서 관련 범죄는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따라서 이 사자 같은 경우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문서죄는 성립해서 2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부동산 등기 부상 소유자로 등기가 된 적이 있었던 갑이 자신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등기 명의인들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했다며, 자, 갑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 이어진 갑을 병정 명의로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면 이전 등기 말소되면 소유권 요도 복귀, 이렇게 복귀할 거 아니야. 따라서 등기가 된 적이 있던 자가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해서 승소를 하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되고,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마지막 4번 보시면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지권에 기한 경매 신청을 했다. 즉 이제 조금 여러분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제 갑이 을을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을이 공사 대금을 안 줘. 그러면 갑은 어떻게 이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을한테 야, 네가 돈 내놓을 때까지 나 이 건물 못 줘 하는 게 유치권이거든. 근데 을이 끝까지 그 돈을 안 주면 갑은 이거 백날 건물 들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 붙여버려? 여기 나와 있는 경매를 붙여버려. 그러면은 경매 끝에 이 건물에 대한 어떤 경매가가 나오겠죠. 경락가가 나오겠지. 이 경락가가 나오면 이 경락가에서 공사 대금만큼 갑이 받아오면은 갑이 어떤 자신이 받아올 돈을 받아오게 되는 걸 텐데, 대신에 이때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가 받아올 공사 대금만큼만 신고를 해야죠. 근데 얘가 괘씸하다고 지가 받아올 것보다 훨씬 받을 돈이 많은 것처럼 신고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 경락가에서 자신이 받아올 것 이상으로 받아올 가능성이 있죠. 이럴 때는 사기죄 실행에 착수했다라고 해서 4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네요.